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중국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른 언론에서는 미국의 달러나 미국 기업들이 손해를 보는 것만 다루고 있는데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냥 조금 찢어먹는 정도고 중국 기업들은 공장 가동을 멈추고 있어요. 제가 계속 이야기했었죠. 미국의 관세 정책은 결국 중국의 물건들이 안 팔리는 경제 침체, 나아가서 경제 대공황이 될 거라고 말이죠. 이번 미중 관세 정책으로 우리나라엔 큰 기회가 오고 있고요. 근데 다음 정부가 만약에 친중 정부가 되면은 문재인 정부 때하고 동일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 때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가 사상 최대 흑자였는데 문재인 정부 5년 지나면서 무역 적자로 바뀌면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갔었어요. 네, 그럼 오늘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관세로 인해서 미국은 수입을 취소하고 있고요. 중국산 제품들은 항구에 쌓이고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결과물들이에요. 미국 기업들은 품질이 떨어지는 중국산 제품들을 높은 비용을 주고 가지고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미국에 높은 비용을 주더라도 고품질의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에서 큰 수익을 얻지 못한다면은 미국 제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관세로 인해서 중국 수출 업체들은 강제 휴가에 재고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쉽지 않을 겁니다. 미국에 수출하던 기업들은 다른 시장을 찾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억 원 시장이 있었는데 이게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면은 최소한 1,000만 원짜리 시장을 한 10개 찾아야 되는데 그런 10개가 없을 뿐더러 1,000만 원짜리 시장도 중국하고 거래를 해줄지 말지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관세 정책이 중국의 경제 공황으로 연결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관세로 인해서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은 미국이 손해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제품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그러면은 미국 시민들 중에서 소비를 줄이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반대로 중국의 값싼 제품을 이용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 좋은 품질의 미국 제품으로 옮겨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코스트코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이마트나 홈플러스와 비교하면은 코스트코 가격의 제품이 조금 더 높지만은 제품 품질이 더 괜찮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코스트코 대표는 한국만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다라고 할 정도로 영업이익이 상당히 훌륭한데 반해서 이번에 홈플러스는 부도위기 오고 있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냥 코스트코와 홈플러스라는 그런 시장을 미국과 중국이라는 시장으로 바꿔놓으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사람들은 어떤 걸 소비하냐는 거죠. 미국을 소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해도 신축 아파트 사는 사람 다 사잖아요. 본인들의 만족도가 높으니까. 관세 정책으로 미국의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미국이 망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비싸면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돈 있는 사람들은 미국산 제품을 소비하게 됩니다. 결국 타격은 제품을 수출하는 중국 기업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중국의 위안화도 폭락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언론에서는 다들 달러 하락한다, 폭락한다, 이런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데 보세요. 달러 폭락했습니다. 그러면 위안화가 강세가 나와야 되는데 위안화 보합 나오고 있죠. 이 말은 달러 가치 하락분 만큼 위안화 가치도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언론에서는 달러 가치 폭락했다, 1년에 8% 폭락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미국은 원래 무역 적자국이었고요. 중국은 무역 흑자국이었어요. 중국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어다 줄었던 그 미국이 이제 수입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요. 누가 봐도 중국이 손해인 상황이에요. 미국 망하기 전에 중국이 먼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지나면은 중국이 협상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을 하지 않는 게 유리하죠. 그래야 미국 시장을 중국으로부터 빼앗아올 수가 있으니까. 미국은 이번에 중국 선박에 대해서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관세뿐만 아니라 미국에 수출하고 싶으면 돈을 더 내라는 거고요. 중국은 미국산 LNG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했지만은 큰 효과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로부터 유럽이라는 큰 시장을 벌써 가지고 왔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알게 모르게 천연가스 수입하고 있잖아요. 또 미국은 중국의 딥시크 제재를 본격화한다고 하고요. 미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합니다. 또 중국 관세 적용을 245% 하겠다고 하니까 중국은 의미 없다고 하죠. 지금 120%, 140%에서도 중국 기업들이 수출 못하고 지금 물량 쌓이고 있으니까 돈 높여봤자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지 중국이 타격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지금 막 맹공을 퍼붓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은 대응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언론이나 중국 지지자들 그리고 유튜브에 있는 그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 트럼프가 조바심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격할 때 정신없이 퍼붓고 그래야 상대방이 나중에 협상하자고 할 때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입장에서 협상하기 편한 겁니다. 트럼프의 전략을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전략들인데 그걸로 성공했는 사람이에요. 기업가에서도 성공을 했었고 정치가에서도 성공을 했었죠. 이제 그래서 최고 정점인 미국의 대통령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전 세계가 막 트럼프 지기를 응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게임을 하고 있고요. 계속하면은 중국은 경제 대공황을 맞이하게 되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다른 국가들에게 빼앗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중국에게서 미국 시장을 빼앗아올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맞는 거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중국을 대신할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번에 분명히 큰 위협은 맞아요.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